부부가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는 건 우리는 일요일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스크린 골프를 치며 단합을 다진다. 수만 가지 중 몇 안 되는 남편과 나의 공통적인 요소다. 다만 매월마다 가르치시고 잔소리를 해대는 통에 다시는 골프채를 잡지 말자 다짐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주말 루틴이 돼버렸다. 비록 라운딩은 각자의 정기 모임으로 나가고 부부가 같이 나가는 일은 1년에 두세 번 정도이지만 그래도 공통의 화제가 있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이런 걸 대화라고 한다. 가끔 잘하지 못하는 나에게 욕심을 부려 잔소리가 많아지는 게 짜증나긴 하지만 부부가 즐기며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때론 부부의 권태기를 극복해 나가기도 하는 것 같다. 물론 부부 생활 전체를 다 아우를 순 없으나 긍정의 효과는 있다. 결혼 초 우리는 너무 안 맞아서 이렇게 서로가 안 맞고 배려가 안 되는데 왜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다. 물론 뚜렷한 답은 어디에도 없었고 반복되는 자문자답만이 있었다. 그 옛날 우린 자주 격하게 싸웠었다. 싸울 때 격해지는 이유는 간단했다.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만 하니 서로의 얘기가 들릴 리가 없었다. 적어도 우리 부부는 그랬다. 그 당시 우리는 젊었기에 격하게 싸울 수 있었고 내일 모레 한갑을 바라보는 지금은 기력이 떨어져 격한 싸움은커녕 웬만한 일들은 측은지심으로 인정하고 자연스레 배려한다. 여기서 측은지심으로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쪽은 대부분 아내 쪽이고 대부분의 남편들은 나이가 들수록 꼰대 대열에 들어서는 일이 다반사다. 그래서인지 꼰대 대열에 들어선 가장들은 가정 안의 왕따이고 본인만 모른다. 그것이 문제다. 해서 나는 가차없이 깨달음을 주었다. 상처받을까 애둘러 얘기하면 절대 알아듣지 못하니 콕 집어 말해주어야 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했다. 그 결과 꼰대에서 벗어나 가정을 화목으로 이끄는 귀여운 아빠가 됐고 아이들은 세상 다시 없는 귀여운 아빠라고 말한다. 물론 나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남편은 O형의 남자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MBTI보다 혈액형으로 성격 분석을 한다. O형 혈액형의 성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고 긍정적이고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린다. 우리 집에서 성격은 개중 낮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은 둘 다 B형, 나의 혈액형은 AB형이다. 대체로 여러 유형이 있지만 보통은 사람들이 말하길 B형 남자는 나쁜 남자라 일컫고 여자 B형은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한다. 우리 집은 아들과 딸이 있으니 모두 해당된다 라고 봐야겠지만 단순히 혈액형으로 모든 걸 판단하며 결론 내릴 순 없다. 모든 혈액형의 단점을 모아놓은 것이 A병이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그리 나쁘지 않은 걸로 봐서 혈액형으로만 사람을 판단할 순 없다. 여하튼 O형의 혈액형을 가진 남편의 장점은 화나고 안 되는 일은 빨리 잊어버리며 부정보다 긍정으로 모든 일을 대처하는 거다. 다 옳다고 볼 순 없으나 모든 고민 걱정을 떠안고 사는 내게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한다. 어느 누군가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이 많은 사람은 부정적이고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나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떠안고 사는 사람으로서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리를 아우를 수 있는 혈액형을 가진 남편과 지극히 소심하고 편향적인 나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30년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만났으니 서로가 안 맞는 것도 당연했다. 여기에서 문제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를 요구함이라고 나는 본다. 나 역시 지난 시간 동안 왜 나를 이해 못하는지 남편에게 끊임없는 이해를 요구하며 저 인간은 왜 저러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며 불만을 한 다발 안고 살아갔었다. 그것뿐인가? 시댁 식구라 하면 같이 사는 남자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았다. 형제가 없는 나는 그들 형제들만의 사랑 방식을 이해 못했고 음식, 생활 방식 모든 걸 함께 하려 함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우리 시어머니는 장손집 맏며느리로
1년에 명절 빼고 제사만 8번을 지내며 혼자 일을 다 하셨다. 작은 어머니들이 계셨는데도 말이다. 지금은 대폭 줄여 명절도 추석은 패스, 설명절에 한 번, 시아버지 제사 한 번 이렇게 대폭 삭감을 했다. 처음엔 이렇게 많은 제사를 소화해야 하는 게 힘들고 어려웠으나 살짝 재밌기도 했었다. 친정은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 백성으로 단촐하게 살았기에 북적대며 부딪히는 게 그리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는 거지 좋았다는 건 아니다. 무엇이든 과함이 모자람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너무도 다른 문화권에 들어와 사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나만 힘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내게 말했다. 상대방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절대 완전한 이해는 없다고. 대신 이해가 아닌 인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당장에 그 말을 들었다 해도 공감하진 못했다. 나 또한 남편의 날 것 그대로를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이런 사람이지 라고 인정하고 나니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사실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도 이해가 어려웠고 나랑은 너무 안 맞다고 단정지어 딱 며느리로서의 역할만 했던 것 같다. 친정엄마 떠난 후 위로해 주시던 시어머니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마침내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 같다. 20년이란 시간이 만들어준 결코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적어도 나는 타인들이 만나 가족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서로 간의 양보와 배려라고 본다. 세상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돌아간다. 세상과 발맞춰 살아가려면 내 삶이 게으름으로 치닫고 있거나 잘못된 인식 아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때때로 점검하고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 예전에 나는 바쁘게 달려왔다. 확고한 목표를 갖고 달렸다기보다는 급한 성격 탓에 그냥 빨리빨리 달려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항상 입에 빨리빨리를 달고 살았다. 누구도 나를 급하게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은 천천히 나를 돌아보며 느림의 미학을 즐기기도 한다. 가끔 나 자신에 대해 놀라고 감탄할 때가 있는데 내가 한 사람을 인정하고 지금껏 살며 평화를 유지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을 때인 것 같다. 해서 나는 검은 머리 커플이 될 때까지 인정하며 배려하며 살아보려 한다. 이렇게